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오를 만큼 오르면 빠지고 빠질 만큼 빠지면 오른다.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지수를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 또는 증권사들의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이 박스권 장세로 이제 간다고들 많이들 얘기했고 저도 뭐 작년 한 가을부터 내년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오늘 아까 어떤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2년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는 이 금리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세를 탑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예상이 나올 때,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통상 한 6개월 정도 먼저 빠져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뭐 경기 선행 지표들 보면은 주가를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어떤 경우 진짜 기가 막히게 6개월을 딱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좀 눌리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냥 빠지느냐, 뭐 대형 악재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졌거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거나 이런 식의 대형 악재가 딱 나왔을 때처럼 뭐 지수가 진짜 막 40%, 50%씩 막 빠지는 그런 뭐 전쟁 때도 약간 우려가 좀 있었지만 그런 이제 막 빠지는 상황이 아닌 그런 대형 악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는 바닥을 반드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잘만 잡으면 이 저점 매수를 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큰 틀에서 어떤 큰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매수,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 이유 불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하루 휴장을 하고 이제 오늘 3일 만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사실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다우존스 지수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파란색 라인, 그러니까 60일선인데요. 이 다우존스가 60일선에 오늘 이탈을 했었어요. 장 초반에. 하향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제보다 빠졌지만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60일선 밑으로는 안 뺄 거니까. 6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보라색 121선인데 121선은 저 위에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지지 241선도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리면 저 밑에 아래쪽 한참 아래에 있는 481 라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딱 나왔고요. 나스닥도 보면은 아래쪽에 481선입니다. 딱 481선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때문에 올랐다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는 더 안 빠지는 거예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지난 3월에도 481선을 살짝 하향 이탈한 뒤에는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바로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어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냥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면 또는 그 부근까지 내려가면 그냥 매수하면 된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그런데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를 보고 어,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확률이 높잖아요.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우리 증시만 가기란 어렵고 또 미국 증시가 오르는데 우리 증시만 물론 빠지는 경우는 좀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대체로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 증시도 잘 가는 어떤 경향이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가 이제 오늘 다시 1000달러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이제 나스닥
그 대형 기술주들은 뭐 흐름이 대체로 좋았는데 테슬라가 좋은 흐름이 딱 나온 이유도 사실은 일정 수준 이하로 빼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던 건데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들이 최근에 좀 눌리다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일정 수준 올라가면 이제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 자리를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고점과 저점을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대략 알게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고 막 빠질 때 여기서는 사야겠구나. 이제 안 빠지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거푸 반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아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605 종목이 올랐고 248 종목이 빠졌습니다. 좋았죠? 0.95% 올랐고요. 코스닥은 970 종목이 올랐고 382 종목이 빠졌습니다. 1.45% 올랐고 코스닥 150이 2.36% 올랐으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대형주가 오늘은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하면서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시장 모두 개인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잘 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대형 반도체 그 중에서도 코스닥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뭐 원익 IPS라든가 진짜 오늘 좋은 너무 한 5%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좋았는데 저도 이제 좀 샀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 종목은 오늘 그렇게 잘 가진 않아요. 2%대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워낙 흐름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고요. 벌써 아직도 뭐 지금 현재 수익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점에 매수를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0.2% 올랐고 국제유가는 1.16% 올라서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시장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발표, 또 지난주 하락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 이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뭐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그냥 미국 시장이 저점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빠지는구나 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쉬워요.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 선물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1%대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지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증가 기대감에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대폭 늘었다. 곡물 가격, 그래서 역시 음식료 관련된 종목, 또 반도체 이렇게 두 업종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역시 이렇게 삼바와 기아 딱 두 종목만 파란색이고 나머지 다 올랐고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흐름이 좋았고 시총 상위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2.56% 16만 원을 회복해서 셀트리온은 16 아래에서는 매수하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위메이드, 천보 세 종목만 하락을 했고요. 게임주들 하락 어디까지 갈까? 그래도 위메이드 오늘 흐름 보면은 뭐 84,000원대까지 계속 머물다가 좀 올려놔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LNF가 4.88, 뭐 5% 넘게 장중에 올랐다가 이 정도 조금 눌리면서 끝났고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HLB, 셀트리온 제약, 리노공업, LX 세미콘, 알테오젠, 시젠이 다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철강 금속 업종이 2.46%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와 현대 BNG 스틸이 7%대 올랐고 KB 스틸과 KB 스틸 우선주가 역시 6%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들이 다 잘 갔고요.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섬유의복과 전기가스업이 파란불 켰는데 섬유의복을 보면은 대현이 6%대 하락, 일신방직이 3%대 하락, 그리고 이제 덩치가 큰 FNF가 1.64% 하락하면서 업종의 이제 하락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3.9%대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한일사료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저 오늘 한 주 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장 초반 시초가로 한 주를 샀었는데 장중에 20 몇 퍼센트까지 갔다가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와서 그냥 한 주를 재미있었다 하면서 팔았거든요. 근데 결국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야, 이런 종목 진짜 뭐 그냥 버린 셈 치고 한 뭐 100주, 1000주를 샀다면 어 뭐 하루 매일 상한가를 가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좀 위태위태합니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가겠지만 빠질 때 뭐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뭐 줄한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은데 그냥 오늘 한번 재미삼아 이거 또 갈까 하고서 시초가에 한 주 딱 사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이지바이오도 상한가 갔네요. 그리고 이지홀딩스 24%대, 대주산업 14%대 올랐고요. 반도체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오늘 반도체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SL바이오닉스 11%대 올랐고 원익 IPS가 10.78%, ELP 8%대, 유진테크 6.6%대, TCK, 주성엔지니어링, PSK, 이오테크닉스, STI, BCNC, 테스까지가 5%대 올랐습니다. 굉장히 뭐 보자마자 딱 좋은 흐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 상상인이 2%대, 로지시스, KCS, KCT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일동홀딩스 오늘도 9%대 많이 올랐고요. 대원제약과 JW 중해제약이 3%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7.79% 많이 빠졌고요. 유유제약 우선주랑 신풍제약이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보니까 제놀루션이 12%대 급등이 나왔고 우진비엔지와 바이넥스가 8%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NK맥스가 6%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와 TNR바이오팹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541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펄러비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 코스닥은 첨보, 펄러비스, 심텍, 시젠,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디스커버리, LG디스플레이, 롯데쇼핑, 호텔신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유닛은, 심텍, 시젠, 오이솔루션 순이었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암젠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3상 성공했다는 그래서 개발 경쟁 후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스텔라라도 역시 블록버스터 이 약이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셀트리온도 지금 그 CTP43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월에 임상 3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5월에 환자를 모집을 했고 지금 3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암젠이 좀 빨랐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작년 7월에 프랑스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또 동아ST도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3상을 하고 있는 회사 국내 업체가 세 군데인데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빨라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제 암젠이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이 암젠보다는 한 1년 이상 뒤처질 테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동아ST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뒤처질 텐데 조금 그 스텔라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서 먼저 쫙 유통이 되고 뭐 암젠과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정도의 대결 구도에서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갈수록 이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뭐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대만에서 최대 규모 게임 개발사인 엑스레전드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손을 잡고 위믹스 플랫폼 생태계의 그 전략 모바일 전략 게임을 이제 출시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그 소식이고, 자, 그다음에 음, 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IR 자료가 업로드가 됐는데, 이거 이제 좀 보여드리면,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냐면 1분기에 위메이드가 어 지금 1분기에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보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걸 좀 보자는 건데요. 일단 지금 그 미르 M의 상반기 국내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믹스 그 토큰의 이제 상장이 쫙 이어지면서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글로벌 출시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믹스 생태계에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그 4분기에 위메이드의 이제 매출 이 현황을 보면은 어, 그 게임 라이선스, 위믹스 플랫폼, 그다음에 기타 분야에서 기타 분야를 빼고는 게임의 경우는 2배 이상 3분기 대비 108%죠. 그리고 라이선스도 거의 2배 95%, 위믹스 플랫폼 37%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100% 매출을 성장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위메이드의 그래서 1분기 매출 예상 지금 얼마나 되는 거야? 매출액이 1285억 원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9% 정도, 한 7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 영업이익이 265억 원으로 한 3.7%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2배씩 막 늘어나다가 1분기에 갑자기 이제 빚는 거죠.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우려 때문에 1분기 주가가 좀 눌리는 거예요. 근데 2분기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1610억 원으로 늘고 133%, 영업이익이 450%,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하고요.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4% 매출이, 영업이익은 194%, 200% 성장하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는 1분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5월 11일 날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1일에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좋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거나 안 좋거나인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냐 그냥 뭐 쏘쏘냐 아니면 어닝 쇼크냐인데, 이 셋 중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의 실적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실적을 딱 이렇게 보니까 올해 결국 그래서 1분기에 안 좋지만 매출액이 6,371억, 작년도 그 164% 성장했던 작년도 대비해서도 90%, 2배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84%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상당히 큰그 어떤 실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실적 성취를 하는 게 이제 2분기 이후라는 거예요. 특히 3분기부터 이제 엄청 크게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5월 11일, 이 디데이가 지나가야 위메이드는 좀 오른다.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물량 늘려야죠. 비중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어떨까 하고 이제 오늘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오늘 LNF의 그 리포트가 이제 나와서 그걸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기사로 소개해드리면, 둘 다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이제 53에서 60으로 올렸는데요. 이 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실적 전망을 국내 증권사들이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영국의 그 증권사 한 곳에서 이렇게 어제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장에는 오늘 영향을 미친 건데요. 레피니티브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밑에 보시면 투자 의견 바이예요, 바이로 나왔고 목표 주가가 54만 7천 원. 앞으로 12개월 후에 목표 주가 54만 7천 원. 최고 얼마까지 보느냐? 74만 원까지 본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더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 어떤 뭐 좋은 호재가 이제 나오면은 조정이 되겠죠.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54만 7천 원으로 일단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뚫을 거라는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의 허수들이 좀 있어요. 증권사들의 분석치가. 근데 외국계 회사들은 좀 그런 게 타이트하거든요. 54만 7천 원으로 제시한 것을 국내 언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60만 원 제시한 것보다 좀 더, 어, 좀 더 저는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더, 그러니까 목표치가 한 55만 원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또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개해드리는 건데, 양극재, 음극재를 다 같이,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지금 첫 번째 수직 계열화, 두 번째 어마어마한 투자의 결실이 이제 내년부터, 뭐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계속 이어간다. 양극재 매출액이 7배, 1년 만에 7배가 늘었고요. 지금 음극재도 뭐 세계 4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의 이 성장 잠재력이 사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에코프로비엠 또는 LNF,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 포스코케미칼 요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케미칼을 이제 최근에 이제 12만 원대 이제 그 초중반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안심하고 장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 어,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제가 최근에 또 그 신규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이 Y젠터라는 종목입니다. Y젠터가 뭐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렇게 많아요. 뭐 Y젠터 저펜도 있고 또 뭐 미국 지사도 있고 뭐 메타버스 신기술 투자조합이라는 금융업도 하고 있고 뭐 스튜디오 플렉스, YG 플렉스, 뭐 YG 인베스트먼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젠터가 엔터세니까 엔터 그 회사니까 지금 엔터 회사들 지금 뭐 어떤 이 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봐야죠. 보니까 이렇게 회사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빅뱅, 블랙핑크, 위너, 아이콘, 트레저, 뭐 등등의 이런 이제 그 뮤지션이 이게 지금 그 밑에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 이걸 긁어올 수가 없어서 너무 이제 많아서 뭐 밑에 보면은 뭐 제니 보이고 G드래곤, 태양 뭐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아티스트들이 지금 리오프닝 상황에서 이제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서 그야말로 이제 현금을 긁어 모으게 되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작년도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3,556억, 그 전년에 2,552억이었고요. 그 전년에 2,535억이었으니까 작년에 굉장한 실적 성장을 이뤘고, 영업이익이 2019년에 53억, 2020년에 107억, 2배 올랐죠? 작년에는요, 505억,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 올해 컨센서스 보면요. 작년에 매출액 3,556억이었는데 올해는 4,746억, 33% 늘고, 내년에 5,600억, 내후년에 6,75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289억 원으로 382% 올랐는데 올해는 646억, 123%, 2배 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실적 예상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YG 엔터가 지금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주가가 많이 못 갔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양매수가 이렇게 멋지게 오늘 들어왔고,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그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 번 올라가면 또 며칠 빠지고 이런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16만 원 간신히 회복했지만 지켜낼 수 있을지 뭐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수가 2,800주밖에 안 되고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 중에선 금투, 연기금, 투톱이 오늘 많이 샀죠. 그래서 6만 원대 회복하면서 바로 6만 1,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제약도 외국인 3,500주, 기관이 2만 주 매수하면서 어제보다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9만 원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자, 위메이드 외국인이 3일 연속 팔았고 기관이 매수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크게 어, 뭐 이렇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지만 약했다. 그러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양 매수가 이렇게 딱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근데 이제 오늘 LNF 수급 보면 막 10만 주 넘게 왕창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수급 차이가 오늘의 주가 흐름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이 조금 샀는데 기관이 좀 팔면서 금투가 던지면서 주가는 뭐 그냥 강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YG 엔터 외국인이 매수가 딱 들어왔는데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특히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그냥 100원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 0.62% 1000원 빠진 15만 9,500원으로 마무리해서 내일 다시 16만 원을 내주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헬스케어 0.33% 200원이 빠진 6만 1,300원, 제약 0.45% 400원이 빠진 8만 9,200원, 위메이드는 0.12% 100원이 오른 85,100원, 에코프로비엠 0.33% 1,600원이 오른 48만 1,600원. 내일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케미칼 0.38% 500원이 빠진 12만 9,500원. YG엔터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을 보면 오늘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썩 뭐 대단한 걸로 보이지 않죠. 5일선 살짝 5일선 이제 터치한 정도 셀트리온은. 그래서 약해요. 아직은 위에 지금 줄줄이 5일, 10일, 60일, 20일이 줄줄이 라인이 붙어 있어서 모두가 다 저항선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이걸 한 방에 뚫어버려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똑같죠? 그러나 이제 헬스케어는 5일선과 11일선을 오늘 회복을 한 상태. 약간 더 강했고 이거는 뭐 코스닥의 강한 흐름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 역시 오늘 좋았는데 헬스케어하고 좀 다른 점은 5일선은 회복했는데 11일선에는 눌렸습니다. 11일선이 100원 차이로 11일선 100원 차이로 밀렸어요. 그래서 약간 약세를 예고한 듯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위메이드는 뭐 여전히 5일선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로 눌리고 있는 아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이제 주봉을 보여드렸는데요. 라인 두 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이게 아래쪽에 있는 라인이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던 그 49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은 49만 원짜리에서 한번 눌릴 것 같죠? 제가 49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지난 11월 달에 급등 나올 때 급등했던 자리,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급등이 나오기 출발하는 자리, 그게 5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에서 약간 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전고점 57만 원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나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눌렸다 쉬면서 가겠죠. 50 지금 49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 숫자가 5자로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뀌면요, 다시 6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힘차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올 때마다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57만 원 전고점을 깨려면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향해서 진짜 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위에 분홍색 241선이 내려오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14만 원 근접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현재 13만 원짜리에서 뭐 급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쪽에 14만 원짜리에서 눌릴 거거든요. 아마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이상 눌리고 뚫으면 뚫고 못 뚫으면 못 뚫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는 고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Y젠터는 지금 초록색 61선을 하향 이탈한 상태에서 이틀째 못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6만 원 정도 지금 저점 지지 그 라인으로 6만 원 정도에서는 뭐 더 빠지면 좀 매수하는 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막 쭉 흘러내리다가 59,300원에서 딱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서 다시 6만 원 위로 올렸다가 다시 슬금슬금 내려서 59,300원을 찍었는데 59,300원짜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59,300원에 매수를 미리 걸어놓고 알려드렸죠, 오늘. 근데 59,300원을 탁 찍으면서 체결이 되고 넘어가면서 59,300, 59,400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결국 6만 원 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샀던 자리가 63,300원짜리였는데 121선이거든요. 오늘 5만 원대로 이제 내렸어요, 평단가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익권으로 오늘 들어섰어요, YG는. 그런데 저는 조금 약간 아쉽죠, 이제. 왜냐면 아직은 비중을 막 왕창 늘리지 못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비중을 좀 늘려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한번 연출이 되면 좋겠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누리고, 또 여기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수익권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뭐 전 종목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쌀 때 막 싸져 있는 그 구간에서 그 저점을 알고 그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딱 하면, 그러면 뭐 굉장히 푸근하죠.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리더라도 자신 있게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나 뭐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고, 고점의 매도는 조금 저점 매수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가지고 충분히 또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뭐 꼭 너무 고점에서 사겠다 팔겠다, 너무 고점에서 매도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저점에서는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저점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10% 수익을 내든 5% 수익을 내든 뭐 50% 수익을 내든, 그건 내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저점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아직 이제 좀 시간 이르니까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